안녕하세요. 3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톡톡톡 토크마당 종교인 편 사회를 맡은 서범규입니다. 이 자리에 이웃 종교인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한 상황일 텐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한국에 살고 계신 외국인 종교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야, 이 장면은 한국 종교계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를 타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뭔가 이 갤러리에서 느끼는 이제 글로벌한 느낌, 뭐 비행기 타는 느낌,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설렘과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대한 외국인 종교인의 톡톡톡 토크마당 2021년의 대한민국 사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교무님, 신부님, 스님,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이름과 종교 등등 각자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원현장입니다. 원현장은 원불교에서 준 본명이고요. 제가 원불교에 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20 몇 년 됐어요. 93년도에 처음 와서 이렇게 원불교를 공부하고 또 교모로도 생활한 지 거의 20년 됐습니다. 저는 원불교에 오게 된 동기는 원불교에 있는 그 남녀평등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원불교 교모로서 그쪽 분야에서 좀 더 공부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신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원고삼 신부입니다. 제가 보통은 소개할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저 이름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특히 한국 사람들이는 원고삼은 원조 고려 인삼이라고 이렇게 좀 근데 정말요. 왜냐면 베트남 이름과 한국 이름은 한자로 그렇게 다 쓸 수 있고 제가 베트남 말로는 nguyễn cao sâm 그래서 nguyễn 이라는 성은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nguyễn 은 원, 그 다음에는 가오는 고, 삼는 인삼삼이요. 그래서 그 원조 고려 인삼 그런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boat people, 베트남 전쟁 후에는 boat people 난민으로 미국에 갔다가 근무하고 나서 사제소문 받고 나서 86년에 파라과이 갔어요. 그래서 한국 온 지도 교무님처럼 93년에 제가 여기로 도착도 했고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살지 않고 미국 갔다가 박사 공부하러 그 다음에는 여기 다시 가고 그 다음에는 한 거의 10년 동안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는 베트남 신학교에서 갔다 왔다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몇 년 전에도 로마에서 우리 본관 그쪽으로도 한 4년 동안 일했다가 그러면 다시 2019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 대교구 소속된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수도자입니다. 네, 다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마기띠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한국에 유학생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되는 계기가 조금 이제 득회하는 과정인데 제가 대학교 4년 때 좀 한국어 공부를 하러 이제 우리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생님만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부산 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너무 반가운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무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투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 사투리가 너무 귀여워서 한국을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한국에 한번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와서
제가 그 어디 그 전에 이제 영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 유학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적 생겨서 중간에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때 사실 스리랑카에서 한국을 너무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약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일단 왜 영국 놔두고 거기 갔냐 이런 반대도 있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제 너무 자비심에 반해가지고 한국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온 지 15년 되고, 지금은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나무나 불교 연합회의 그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지금 사단법인 아산 스리랑카 마하비하라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광원입니다. 그 미국 이름은 영어 이름은 Kurt Esslinger이에요. 저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파송된 선교 동력자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 온 것은 2013년부터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화해와 통일부 일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부에서 그 부들 위해서 특히 영어나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뉴스레터, 그리고 영어 통화, 아니면 영어 이메일, 아니면 영어 발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담마기띠 스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한국에 오신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자비심을 느끼고 한국에 다시 오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강원 목사님? 저는 사실 2013년 전에 한번 한국에 왔어요. 2006년 때 1년 동안 교환 학생으로 한신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 한신대학교하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면서 거기 시카고에서 한국 친구 많이 맺어서 한국 문화하고 한국 말을 관심이 생겼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때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는 시카고에 있는 여자친구 생기고, 나중에 한국 여자였는데 나중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아직 한국에서 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교님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에 오신 어떤 계기랑 또 네.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인도는 민족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몽고족, 드라비디엔족, 그리고 아리안족.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족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히말라야 이 산맥 쪽으로 다 있습니다. 몽고족들이요. 저도 이제 히말라야 라닥이라는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히말라야 라닥에는 종교가 티베트 불교하고 이제 이슬람교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티베트 불교를 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물물 교환 그 무역을 하면서 티베트까지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대한 저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남인도 벵갈로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 공부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지금 담마기티 스님처럼 소송불교 마하보디 소사이티라는 그것에 이제 아차리아 부다라 기타라는 이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밑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라닥이라는 지역에서 이 남인도라는 큰 도시로 가니까 엄청 혼란스러웠죠. 제가 중학교 때 갔으니까 그 중에 제가 이제 인도는 그 주마다 다 다르는데 언어도 다르지요, 음식도 다르지요, 날씨도 다르죠. 모든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하루 이제 제가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그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보고 다음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분신자살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요. 네, 그 다음날 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가 보니까 이제 지참금 때문에 어떤 여자가 분신 자살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분신 자살하냐 하니까 이제 종교 때문에 그러다, 뭐 여자는 좀 더럽다 또는 여자는 뭐 어쨌다 그렇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느 종교에 이거 이제 남녀 평등이 있을까 하고 좀 많이 찾아다녀봤거든요. 남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토마스라는 분이 이제 인도를 방문하셨을 때 처음에 도착한 그런 지역까지 있으니까 그쪽에 기독교나 전주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보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남녀 평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부보다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의 원불교에는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거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불교에 있는 남녀 평등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듣게 돼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이제 돌봐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의대 이제 예과까지 마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원불교 교모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서타원 박정수 교모님이라고 그분이 남인도에 오셔서 제가 처음 뵀어요. 뵈니까 이제 이분이 그 제가 알고 있는 불교계의 스님, 우리 이모도 지금 스님이시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마음 준비가 됐죠. 그래서 교무님께 말씀드리니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원불교를 아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됐고요. 이제 아까 또 하나는 가족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자유롭거든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이제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아기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구삼 신부님께서는 이제 보트 피플로서 미국에 정착을 하신 사례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살게 되셨을까요? 제가 한국 나라는 선택하지 않고 거꾸로 한국 나라, 한국 사람은 저를 뽑아는 것처럼 했어요. 제가 86년에 그 사지 지원 받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는 그 파라과이 조천 교사로 갔어요. 파라과이에서 있을 때도 갑자기 한인 공동체
그 시우다드 단 레스테 그쪽으로는 동쪽으로 바로 브라질 옆에 그 있고 그 한 공동체에 있어요. 그 공동체는 제가 그 일했던 그 상루카스 파로키아 그 성당은 그 상룩 성당에서 그 한인 공동체는 일요일마다 미사도 있고 그때는 스페인에서 온 신부님 살리소회 신부님은 한 분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은 떠났으니까 그래서 한인 공동체 담당 신부님은 없고 그래서 제가 제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어 모르지인데 그냥 제가 그 라틴어로 베트남어로 한국만 듣고 그다음에 적어요. 그 발음만 적고 그다음에는 미사 그 한국 발음만 했어요. 근데 물론 강론한테 선교한테는 스페인어로 했고 갑자기 그 다음에는 93년에 로마에서 우리 정창 시모님은 저에게 전화했고 시모님 그 한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지부 생겼는데 시모님은 한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왜 한국? 왜요? 제가 사실 첫 번째부터 그때까지는 한국 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갑자기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상 시모님께는 저에게는 한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저에게 생각하고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 사람 얘기하고 한국 가는 거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는 광구장 시모님도 제가 일했던 거는 그 영성지도이니까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 광구 떠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물론 널 필요하는데 그쪽으로는 새로운 지부이니까 아마 그쪽으로는 널 필요하는 거는 파라과이보다 더 필요하니까 그냥 가라. 선교자이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93년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그 나라 한국 선교는 수락하지 않고 우연히 거꾸로 저를 뽑아는 거예요. 파라과이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베트남 사람 이주민 위해서 하지 않고 물론 지금은 제가 이주 사목 활동이지만 여러 이주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지만 그때는 한국 나라 한국 사람 위해서는 왔어요. 그 아까 그 교무님처럼 애싱거 이광원 그 목사님도 가족들에게도 설명도 했고 제가 그 가톨릭 교회니까 신부는 없는 분이죠. 신랑 없는 신부예요. 그런 신랑 있는 신부도 있고 제가 신랑 없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은 없고 와이프나 그 아기도 없고 근데 가족은 우리 수도니까 같이 다른 문과 함께 그 수도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양가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을 이제 이루고 계시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이 다문화 사회, 다문화인의 얘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 토크마당을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런 대한 외국인 성직자분들을 모신다, 뭐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미리 좀 몇 가지 질문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중에 있던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다문화에 관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학적으로 그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5%가 넘으면 이제 다문화 사회다라고 이렇게 OECD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기준이.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은 거의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 한국 사회는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좀 강한 나라였어요. 뭐 백의 민족 해가지고 뭐 하얀 옷을 입은 나라 아니면 단일 민족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우리 그 종교인분들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개념이 조금 강했을 텐데 혹시 외국인으로서 느꼈던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그 경험,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한국에 23살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23살에 들어오면서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고 얼른 이제 스리랑카로 들어가는 이제 교수 자리를 이제 얻으려고 그런 목적이었죠 사실. 목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저 스리랑카 대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그 모이게 됐거든요. 그때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 많지 않았고 그 15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대학생들도 거의 20명 정도 곳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사실 안암동 옆에 고려대학교에 옆에 거기 그 개운사라는 쪽이 있어요. 개운사 거기에 이제 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으면서 근데 그 다들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실 이 전통적인 한국 사찰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모이고 뭐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 그래서 근데 거기 계셨던 주지 스님이 공훈 스님이라 그 스님께서 안테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제 모여서 저 밥도 만들어 먹고 이게 편하게 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그때 그분들도 사실 이런 외국 사람들 처음이에요. 사실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이러는 것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임식 같은 걸 만들면 그 한국에는 이제 김치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 그 카레 냄새 우리 스리랑카는 카레 많이 먹고 인도도 카레를 많이 먹거든요. 카레 향 냄새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공양주 보살입이나 이제 약간 이제 공양주 보살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게 이제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그러면도 우리가 어리니까 많이 이제 예쁘게 봐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릇 바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일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만나서 이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외국 사람들로 좀 익숙하는 것 같고 그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부분들이 어디 가도 내가 이제 피부가 좀 까마잖아요. 좀 놀래는 표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뭐 저기 천철이 이렇게 탁 열릴 때도 확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동대문에 카드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국제 전화 카드 사러 동대문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한테 보고 그 아주머니 당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재밌게 이제 물어보는 게 헷갈리나 봐요.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치마 같이 입으니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글쎄 여자하고 같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맞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농담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같이 이제 몽골 스님이 한 분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동국대학교에서. 그 스님이 완전 한국 사람 같아. 우리 지금 이제 원고3 신부님도 한국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 워낙 하얗고 완전 한국 사람이 같죠. 그래서 이제 빨간 옷을 입었어요. 스님도 몽골 스님도 빨간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거기 갑자기 그 약간 술 좀 지혜인 것 같아서 당신이 왜 남의 나라 옷을 입고 있냐 이래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나는 몽골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호선을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병태까지 1호선 타고 가요. 1호선 1호선도 옛날에 술 취한 사람도 많고 가끔씩 이제 남패를 피는 사람도 안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거의 없었지만 1호선 추억이 좀 많아요. 1호선이 수원주 넘으면 완전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봤더니 술 취한 사람 많아지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말걸리게 나오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쁘게 보는 것보다 나는 이거는 좋은 경험이고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했어요. 대화를. 나는 한국어 배우고 싶었던 욕심이었고 그래서 좋은 기회더라고요. 술 먹든 안 먹든 옆에 누가 있으면 내가 말 걸어요 먼저. 그렇게 하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이제 그 외로움도 그렇게 극복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는 이제 이런 어느 나라 가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외국인이라는 특징이 이제 있으니까 약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나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 분들 자비심에 이제 그 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지가 400년 전도 시민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서양 분들이 많아요, 사실 스리랑카에. 그리고 스리랑카 사실 다문화 사회거든요. 한국에 나와서 제가 뭐 자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철이 헷갈렸어요. 헷갈리고 뭐 어디 내리는 데가 뭐 이렇게 넘어가서 내리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헷갈렸고,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모를 때 그때 누가 이제 물어보면 끝까지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주셔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고 너무 바쁜 사람들인데 빨리빨리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시간을 이 남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민족이나 좋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의미를 둬서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불편함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오히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넓혀가시는 스님의 모습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신부님은 거의 뭐 외국인이라고 생각지 않으시죠? 다른 분들이? 뭐 다른 사람은 저를 보면 네. 아마 그 교포이라고 물론 고수염이 있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별로는 고수염 없는데 고수염 있는 사람은 아마 그 한국 사람 교포이라고 아니면 그 일본 사람은 이제 교포인지. 근데 그 다문화 가정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에게는 관심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교모님과 그 다음에 목사님은 그 다문화 가정 그 한국 여성과 결혼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결혼하는 거.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네요. 꼭 필요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 결혼하는 거는 있는데, 근데 어떤 때는 다문화 가정 아니라고. 왜? 문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한국 남자들은 그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그 여성,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그 센터는 거의 항상 문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 단어도 다문화이라는 것은 다문화. 대신 지금은 영어로 사회적인 우리 그 센터에서는 다문화 센터 아니라고 상호문화라고 intercultural. 다문화는 동시에서 여러 가지 근데 커넥션 없어요. 연결하지 않고 서로 상호 도와지 않고 다문화는 너, 나 그는 따로. 근데 지금은 상호 그 연결이 있는데 그래서 상호 문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영어로는 intercultural family instead of multicultural family라고 상호 문화는 꼭 서로 상호 그 도와주는 것도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국 오는 것은 베트남과 이주민 위해서 오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베트남 사람 만나고 남미에서 페루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남미 공동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필리핀도 도와주는 동안은 다문화 가정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려운 것은 많아요. 특히 언어. 한국 사람과 예를 들면 그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때는 그 베트남 사람 여성은 여기 와서 결혼했지만 그 목적은 여기 와서는 혼인 위해서 오지 않으니까 재정 위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이유는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돈 벌고 베트남에서 있는 자기 나라, 자기 가족, 가난한 가족 위해서는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그 노동자, 그다음에 이주 여성도 대부분은 재정 그 목적 위해서.
가정 위해서 아니고 그리고 또 한국 남성도 베트남 여성이나 외국 여성 결혼할 때는 한 가족 위해서 그 생각하지 사람만 있지만 별로는 집에 그 집사람 필요해요. 아이 낳고 집에서는 뭘 하는 거 아니고 남녀平等이라는 생각은 그 교무님 그렇게 관심 있는데 결혼한 때는 다문화 가정에서는 그런 남녀平等그 개념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왜냐면 그 서로 이해하지 않고 그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는 꼭 한국말, 한국 문화 그 다음엔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남자도 한국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꼭 한쪽에서 그 공부하지 않고 양쪽은 왜냐면 상호이니까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고 서로 맞추려고 하는 어떤 자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 대한 우리 어떤 삶의 태도나 자세나 인식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분들께서 주신 질문들 중에 아주 그냥 가벼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으십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강원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더욱더 한국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요즘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감자탕. 네, 처음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일 시작했을 때 종로에 있는 낙지볶음집 많이 찾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요. 아마 텍사스에서 자랐으니까 매운 음식 엄청 잘 먹을 수 뭐 할라피뇨 먹을 수 있으니까 청양고추는 문제 없어요.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감자탕 있으니까 자꾸 아들이랑 감자탕 먹으니까 저도 감자탕인 것 같은데 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교무님은 감자탕 드셔보셨나요? 예, 먹었죠.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음식에 있어서는 모든 음식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그 중에 이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거는 김치찌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치찌개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김치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향이 처음에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사실 한국 와서 그 강남교당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있으면서 연세대학교 다니고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강남교당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애기들 깍두기 있죠. 깍두기하고 밥만 먹고 거의 다 2달 정도 지낸 것 같아요. 깍두기하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음식을 좀 이렇게 입에 맞게 이제 먹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깍두기하고 이제 밥만 먹은 생각이 나요. 네, 한국과는 운명이십니다. 네. 두 분 다. 우리 스님은 어떻게 음식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들어오자마자 철에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처음 와서 한국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 빼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기억하고 꼭 다시 한번 먹고 싶어 이런 음식인 것 같아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뭘까 한번 고민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다 음식 골고루 잘 먹는 편인데 내가 공항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공항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뭘까? 네. 그것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맞네. 아닌가? 네. 그렇게 보니까 된장찌개인 것 같아요. 된장찌개요. 예, 네. 그래서 된장찌개가 얼큰하게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뭐 공항 식당이 별로 맛이 없지만 딱 그 한 달 정도 어디 외국 갔다가 나오면 엄청 맛있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감자탕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가 그 교무님처럼 제가 다 먹어요. 오늘 점심 때는 인디아에서 그 한국 커리 있지만 그다음에는 돈가스 먹었는데 제가 보통은 선택할 수 있으면 보통
순대국과 순대국. 왜냐면 베트남에서도 순대국 있으니까 그 비슷한. 장에서 비슷한 거. 근데 지금은 그냥 그 면만 만들거나 아니고 순대국 전통적으로 피고기 들어가는 거. 그 지금은 그 식당에서 그런 아직도 전통적인 그 순대 그렇게 했는데요. 네. 제가 그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순대국 먹은 때는 그런 거. 물론 그러면 순대국 아니면 그 간비탕도. 간비탕은 어느 정도 베트남 파, 베트남 쌀국수. 한국에서 지금은 베트남 쌀국수 쌀국수 맞는데. 맛있죠. 예. 근데 그 단어는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국수는 거의 다 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쌀국수는 지금 여기서는 퍼이라고 PHO는 퍼는 꼭 그 소고기에서 그 만드는 그 쌀국수. 왜냐면 그 다른 쌀국수는 그 돼지고기나 여러 가지 그 국수 만드는 거였지만 그래서 여기 쌀국수는 우리가 퍼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거 간비탕 아니면 그 저도 김치찌개도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는 찌개도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네 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감자탕, 된장찌개, 순댓국, 그리고 김치찌개였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어디가 제일 좋으셔요? 마음이 드시고? 저는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부산을 좋아했어요. 부산 쪽이 부산. 왜냐하면 바다가 있어서 네. 따뜻하고 날씨가 이제 스리랑카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있어서 근데 한국에 오래 살고 있으니까 부산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옛날 부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새 와서는 강원도 만약 쉬고 싶으면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강원도 사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공기도 괜찮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긴 하지만 예, 아주 한국에서 제가 친구들이 오시면 무조건 이제 모시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사실 강도 있고 많은 경험을 강원도 쪽에서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신임이다 보니까 사찰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월천사라든지 그리고 등산도 좀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 부분이 너무 요새 와서는 이제 가을이 때문에 단풍이 네. 아주 이제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첫눈을 내렸다고 했는데 좀 가고 싶었는데 바빠서 이제 못 갔고 약간 이런 설악산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봤고 그래서 요새는 좀 처음보다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네. 낙산사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아주 네, 끝내주고. 낙산사도 참 아주 네. 재밌는 공간이에요. 네. 교무님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히말라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한국 산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고 우리 고향 있는 데가 4,100m 정도 되거든요. 해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산들은 거의 다 낮은 산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매일 산에 올라갔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에도 산이 좋아요. 한국 산은 나무가 많고 이제 가을 되면 단풍이 아름답고 봄 되면 엄청 다양한 꽃이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익산인데 익산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내장산이거든요. 내장산 가을이 아름답죠. 네, 가을에도 아름답지만은 네. 여름에도 좋아요. 봄에도 막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정말로 아주 마음도 상쾌해지고 몸도 상쾌해지고 또 그 내장산에 가면 내장사가 있어 안에 가면 그 내장사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잠시 있다 오고 약수도 좀 먹고 오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을 네. 주로 좋아합니다.
네, 두 분이 산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쯤 되면 우리 신부님이 좋아하시는 곳은 어딜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서울에서밖에 못 살았으니까 딴 데서 못 살았고 서울에서만 있고 물론 지금은 제가 활동하는 그 익산 그 교무님도 익산 제가 익산 그 한 달에 2번 그다음에 제주도 부산도 그 미사하러 갔는데 그 대부분은 그 서울에서만도 있으니까 네. 우리 컬트 목사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아, 저도 뭐 약간 비슷한 마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왜냐면 그 결정하기 엄청 힘들어요. 네. 왜냐면 뭐 여기도 좋고 그냥 서울 생활 괜찮고 그리고 설악산도 엄청 좋고 높은 산하고 좋은 등산할 수 있고 그리고 강물하고 바다 다 바로 거기 있는데 그래도 전에 그 똑같은 질문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장소는 제가 그때 마음의 답변은 제주도. 제주도. 바로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제일 다시 가고 싶은데 제일 제주도. 예. 신혼여행 가. 신혼여행. 제주도 가는 거 신혼여행. 네, 저는 처음 제주도가 2006년 때 교환 학생이었을 때 그때 좀 갔는데 그때는 그 역사에 대한 하나도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아직 그 사삼 대한 그 진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갔을 때 13년 갔을 때 진실 조금 미국에서 좀 들었고 다시 가서 진실 알아보고 알아볼수록 다시 제주 갔어요. 강정마을에 있는 활동자들의 평화 위해서 활동하고 믿음하고 생활은 얼마나 감동 받았으니까 저도 그런 희망으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가서 다시 거기는 정 들었어요. 정 들었나 봐요.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느 사진 전시회를 갔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그 외국인의 눈에 보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이었는데 다 아파트들만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이렇게 아파트 건물만 있는 걸 보이는구나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래 안 살아서 그래요. 그렇죠. 오래 안 살아서 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팬데믹과 세상의 위기에 대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지요. 저는 마스크를 처음 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렇게 역사 속에서 뭐 흑사병 등등 그런 팬데믹은 좀 있어 왔지만 이 세대에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 팬데믹 초기에 그 공포감, 불안감, 위기감 이게 엄청났었거든요. 이 팬데믹 시기를 네 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팬데믹 동안 유행병 진행하면서 그냥 힘들었어요. 네. 사실 하고 싶은 것도 줄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친구들이 또 줄이고 또 참아야 되는 상황 안에서 그리고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9년부터 아직도 저는 미국 못 가봤는데 그래서 그냥 힘들고 모든 사람들 같이 답답해요. 답답하게. 그렇죠. 스님은 조금 그 절에 계시니까 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2019년에 우리가 이제 개원식 했어요. 네. 했는데 그 12월에 다시 코로나가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마조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스리랑카의 최초의 공간이 거기가 거의 없어요. 스리랑카에 그런 이제 공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올려고 하고 사실 한 달에 거의 1,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시작을 준비를 일단 뭐 우리는 이제 기도라니까 기도로 기도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문제 이제 그 3월 달쯤에 한국에 코로나가 엄청 이제 확산됐잖아요. 네. 확산되면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이 겁나가지고 본국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4,000명 정도 들어갔어요. 와.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대사관이랑 얘기해가지고 이런 유튜브 이렇게 토크마당 했어요. 네. 한국에 이렇게 이사도 오시고 그다음 이주민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대사님도 오고 우리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을 시킨 거 사실. 안정시키 그 한국은 문제가 없다. 한국은 이렇게 이주민들한테 이제 잘해줄 거다. 예, 이렇게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심시켰죠.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를 지금 가신 분들 다 후회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우울증이 엄청 많아져서 제가 나무나 불교연합회 회장인데 나무나 불교연합회라는 거는 각자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스님들이 법당 하나씩 있거든요. 뭐 베트남 스님도 계시고 그다음 몽골리아 스님, 네팔 스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식으로 그 법당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거 나무나 불교연합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회장을 이제 맡고 있는데 일단 스님들이 다 교류하다 보니까 그 2년간 자살률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주민들 자살률이. 그래서 스리랑카에 2년간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45명이에요. 그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2년간 그분들에서 15명 정도 자살이거든요. 그 원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역사사상이. 그래서 다른 대구 스님한테 물어봐도 엄청 전 이주민들이 거의 400명 정도 2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그 여러 뭐 기계 갈려 죽든지 뭐 여러 뭐 사고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원인들이 달랐는데 결국 이제 보면 이제 우울증이 심각했다.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런 유튜브 강의도 하고 그다음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심심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많아서. 근데 너무 너무 겁나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겁나던 거 아니라 주변에서 이거를 만약에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하면 이제 뭐 완전히 막 이 신문 나고 맨날 우리 사찰을 친다고 할 때 마스코미에서도 막 다녔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 괴롭히면서 이런 공간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노이스 마케팅 했죠. 그 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 다시 또 그런 반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면 안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다녀갔던 분들은 15,000명 정도 되는데 좀 이제 기도덕이라고 믿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 각자 다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도의 힘으로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우울증도 우울감도 느껴봤을 테고 또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선긋고 좀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조성이 됐었죠. 신부님은 이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그 스님하는 것처럼 그 우울증도 그 사람, 그럼 특히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최종 목적이 있으니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에 쓴 그 생활비 그 다음에는 베트남 쪽으로 보내는 돈 없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특히 유학생들이, 그 다음에는 그 노동자들이는 한 데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딴 데에서 찾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하고 계속 어느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일, 아니면 원하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는 찾아서 그래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반대적으로는 팬데믹 좋은 점 아니는데 환경 위해서 그 에쿠메니콘에서는 그 정의 병화 그 다음에는 그 장소 세계의 그 모존 위해서는 그 소리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는 민세움 다 줄이고 그 다음에는 그 환경 조금 더 낮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는 자연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어느 정도는 팬데믹 그 레슨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그 교훈도 그렇게 받수 있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주 어려워요. 어려움 중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 중에서는 네가 원수도 그렇게 원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상가신 사람, 그 귀찮다는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니까 특히 그 작년에는지 이태원에서 막 폭발하는 거 외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한 성당 그 부모님, 그 신부님은 필리핀 사람 오지 말라고 왜냐면 이태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필리핀 사람 오지 말라. 외국 사람 어느 정도는 무섭지만 필리핀 사람 이태원 쪽으로는 많이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선입견 그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자의도 그렇게 네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는 오해 시킨 수도 있고 물론 우리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 팬데믹 통해서는 조금 더 가깝게 넓은 그 우리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좋겠는데 그렇게 그런 거는 아직도 배워야 하는데요. 저는 그 코로나 이 시기를 당하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살아왔구나. 정말로 이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고 이제는 이 코로나가 이 전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인류 전체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이제 또 이 코로나의 특징이 제가 그 책을 원광대학교에서 책을 펴는데 각 나라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하면서 저한테 인도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고 해서 썼거든요. 제가 그때 감상이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남녀노소 귀천을 다 막론하고 평등하게 가요. 평등하게 가는 것이 이 바이러스 원리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미국이고 한국이고 인도이고 다 다르지만은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이구나. 중국에서 시작되고 뭐 여러 나라에 갔지만은 다 이 중국에서 대응을 못했다고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피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다 인류 중에 하나의 구성으로서 한 가족처럼 한 식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라는 그런 감상을 얻게 되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집에서 하루 종일 있고 이제 책 읽어도 뭐 또 유튜브 봐도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 가도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를 끼고 화장실 갈 때도 옛날에는 그냥 쉬는 시간에 우르르 갔는데 지금은 못 가고 한 명 다녀오면 또 한 명 가고 한 명 다녀오면 또 한 명 가고 물도 못 먹고 물 먹을 때도 밖에 가서 먹고 막 이러니까 애들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애들이 받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만들어진 그거인데 일인데 참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그 과보를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 그런 거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뭐 비행기도 안 다니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뭐 어느 기간 동안 딱 중지가 되니까 자연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 야생 동물들이 막 그 마을에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야 우리가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물질 문명의 그 발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사는 그 많은 이제 공존해야 되는 뭐 인간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새우는 소리 이런 것도 들고 어디 가면 물소리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동안은 막 계획이 있고 어디 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감상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새소리도 들려오고 물소리도 들려오고 이런 거였으니까 참 우리가 이제 정말로 다시 우리가 원래 이제 인간이라는 거 어떤 존재에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런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팬데믹이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위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 이 가을 하늘과 이 깨끗해진 이 하늘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생명과 자연과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종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것인데 그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 신자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 바꿨어요. 그래서 화상 시스템으로 바꿔서 화상회의도 하고 강의도 화상으로 하고 막 이렇게 좀 어쨌든 이 연결점을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각자 어떻게 좀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국제부에서 일을 하는데 또 목사님도 하고 신부님도 그러시지만은 그 전에는 비행기를 타서 꼭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회의를 해야만이 뭐가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뭐 다 줌으로 하고 이러니까 비용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우리 저기는 인도하고 연락할 때는 뭐 그 전에도 좀 쓰기는 했지만은 뭐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또 한국하고 똑같이 이제 줌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걸로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이제 이 과학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정말로 잘 받고 있구나. 안방에 앉으면서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주로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했다면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뭐 우리 그 스리랑카 사찰에서 이제 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이제 계속 이제 만나고 얘기하고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제가 사실 우리가 절을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절에다가 온실을 만들었어요. 온실이라는 거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말해야 되나 그 바나나 나무, 파파야 나무, 우아와 망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30편, 40편짜리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바나나가 열리. 예, 바나나 이제 지금 올해는 열리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 열릴 것 같고 망고는 열렸고 뭐라 해야 되나 파파야도 열렸고 그렇게 다 열렸는데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서 사람들이 오시면 이제 뭐 기도 와서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힐링이라는 거 목적이고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는 거 뭐 그것도 기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한국 사람들 오면 신기해서 와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바깥에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외국 분들이 오면 자기 고향에 간 느낌이 그래서 여기서 파파야 열리네 파파야 이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 그런 시스템이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대학교의 원리는 필요하면만 이제 화성이 열릴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의 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내가 이제 편한 대로 하라고 하면 아무도 열리지 않아요, 화성. 내가 혼자만 열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30년, 40년 전 되는데 계속 내 얼굴이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나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내가 강의하는 모습, 내가 얘기하는 모습, 나의 모습이 좀 이렇구나라는 거 느껴서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바뀌는구나라는 이해가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사람들 많이 와서 같이 잠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기도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화성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요새는 7시쯤에 저녁 예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녁 예불, 아침 예불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해요.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걸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온라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이거 바뀌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깨진 것 같고 또 다시 인류의 새 출발하라. 내가 보기엔 사람을 다시 영으로 내려다 놓고 처음부터 다시 가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 아까 우리 김원님도 신부님도 말씀하신처럼 이제 방송을 좀 하면서 이 삶에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뭐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뭐 인류를 함부로 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이면서 많은 포자 문화가 많이 되면서 이 쓰레기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다큐를 봤는데 그 바다 안에서 그 동물들이 거기 생선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물고기 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리고 이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바다에 들어가서 그거 먹어가지고 언제나 그 물고기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위기 이야기 나오는데 물고기 먹을 수 없는 이게 잠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스님이 그냥 물고기 먹는다고 얘기하면 근데 이제 생선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만큼 우리가 이제 일단 인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도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이 우리 종교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인류 이야기도 포함돼서 앞으로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네, 우리는 지금 같이는 얼마 동안은 미사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모임 없는데 지금은 20명도 한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이나 직접 페이스북, 줌 통해서도 그렇게 한 수도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꼭 필요면 한 수 없는 거 교회 성사 꼭 와서 그다음에는 직접 그렇게 조금 더 사회 거리두기 있어도 자동차 안에서도 한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한 2m, 3m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성사 그 다음에는 영성제
선생님, 근데 고해성사를 1대1 줌으로 해도 안 됩니까? 줌으로 할 수 없어요. 네, 꼭 비대면 그 성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상담은 하고 있지만 고해 성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어요. 꼭 물론 그 어느 정도는 가깝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영성제. 물론 개신교에서는 영성제이지만 우리는 영성제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천주교 신부님은 그 영성제 찍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간염 주는 거지. 아니면 그쪽으로 놓고 그다음에는 미사 어떤 사람은 미사 참석하고 나서 집에서 그 다음에는 성당 와서 영성제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 성당 오지 않고 왜냐면 그 숫자는 제한이니까 20명밖에 없고 그런 그도 어려움과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인류도 조건인 그 사명은 서로 도와주는 거, 그 정의 평화 그다음에 모종 사명 보셨는데 그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거도 조금 더 의식으로 아까 그 교무님처럼 지금은 그 의식화 사람들이 그 conscientization이라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80년대 그래서 학사님께서 반대하는 건 그 의식화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liberation theology 그 해방신학에서는 그 의식화. 그 여기 그 식민지 그다음 식민된 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평등 그 인류니까 평등돼서 그런 의식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컬트 목사님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제 교회가 계속 뭐 줌 하고 있고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한빛 교회 강북구에 있는 한빛 교회가 카톡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문 카톡으로 카톡방 우리 모든 교인들이 카톡방에 있는데 예배문 보내고 그다음 기도 텍스트로 보내고 그다음 그 기도하는 사람 영상 또 보내고 그다음 성가대 찍었던 찬송 영상도 보내고 그다음 설교 다 텍스트하고 그다음 설교 영상으로 다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 재밌고 그리고 사무실이나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그들이랑 좀 더 많은 기회 열렸어요. 그 줌으로 하니까 그런 기회 있는데 그래도 진짜 피곤해요. 왜냐면 그냥 2시간 동안 모임하고 뭐 그냥 피곤함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줌 피곤함 있으니까 2시간 동안 줌하면 진짜 엄청 피곤해요. 줌에서 여기만 봐요. 여기만 보니까 약간 서로 이해하는 거 좀 그 뇌가 좀 더 힘쓰게 해야 되니까 엄청 더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뭐 기회 피곤함이 있는데 기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 소통 못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줌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전에 뭐 몸 아프거나 그거 때문에 집에 있었을 때 교회 못 나가요. 교회 참여하러 못 갔는데 이제는 모두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더 힘든 피곤함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어떤 기회 있으니까 위기에서 기회 교무님이 말씀처럼 저는 기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단어 한국 단어 재미있는 거는 물론 한자이지만 그 영어는 crisis, 그 한국어는 위기. 그래서 위기는 위라는 단어는 위험, 기는 기회.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는 그 크라이시스는 항상 위험 있지만 항상 안에서는 기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 위기라는 것은 꼭 우리에게는 기회 주는 거. 위험 중에서는 어떻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반드시 나만 나가는 거 아니고 아까 저는 그 기회, 그 위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위험보다는 기회적으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그런 연결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황만은 아니죠. 이제 각국의 나라의 상황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회나 문화의 상황은 어떤지 좀 그게 또 궁금한데요.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스리랑카는 사실 인도나 스리랑카 분들 제가 우리 그 교무님도 계시지만 그 한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뭐 카레 먹으니까 뭐 코로나 위기가 우리는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뭐 발효 음식 먹으니까 뭐 괜찮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편에 이게 자기 편에서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각 나라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큰 위기를 하나씩 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도 그 위기가 오래 왔거든요. 작년은 아니고 올해 와서 하루에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편안하게 여기 뭐 코로나가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그 위기 들어오면서 하루에 뭐 200명, 300명 정도를 죽게 된 거거든요. 사실 스리랑카 전 인구가 2,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200명, 뭐 300명 죽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근데 죽는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약이 없어서, 예를 들면 당뇨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 뭐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라든지 그 분들은 약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이 의료 제대가 이제 부족하니까 병원에서 약도 못 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약이 다 외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뭐 지금 뭐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제대로 이제 작동 안 되니까 이런 수출 이 모든 면에서 나라 부족함이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스리랑카가 그리고 이제 빚을 갖고 있는 전쟁을 하게 되어서 빚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나오면서 이제 그 또 스리랑카가 이제 제 핵심적인 수입은 이주 노동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홍차라든지 뭐 그런 수입품이고 그런 것들 수출을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객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확 줄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반 평민들이 사는 이제 거기 생계를 거의 끊긴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되어 있지만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냥 우리 포기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 혼란도 사실 있지만 이런 다른 나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줄 섰어요. 사실 올해 역사상으로 올해 이제 3개월 안에서 제일 여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스리랑카에서 제일 여건을 많이 만들었던 거라고, 이게 역사상으로 그만큼 국가도 놀라운 만큼.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 위에서 많은 2년간 나라가 그냥 멈췄어요. 나라가 아무것도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아마 뭐 나는 정치적으로는 관심 없지만 약간 정치적인 잘못함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관광객을 중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리고 저 의료
상황도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하루에 뭐 2, 30명 정도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고 많이 좋아졌어 사실. 좋아졌는데 저번 주부터 다시 그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백신 상황은 어떠신가요? 백신은 거의 다 이제 거의 70% 이상, 80% 정도 맞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백신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중국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 백신 중에서 체험산 단계에 있는 것도 이제 나오던 거죠 사실. 나오면서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근데 방역 수칙에 대한 것도 사실 스리랑카에서 마스크 돈 집안에서 마스크라는 아마 크림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마스크라는 단어를 별로 들어본 적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창피하게 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 마스크를 낄 때 너무 창피하는 그냥 이런 거 극복할 때까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이거 또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먹으면서 손을 자주 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고 또 나라가 어제 어려운 나라면서도 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또 어려워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인도 상황은 어떤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들 매스컴에서 보셨지만은 사실 인도가 처음에 이제 1차가 터졌을 때는 대응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2차 때 조금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한국하고는 달리 인도는 다민족이고 사람도 저기 있지만은 다민족 있지만은 다종교예요. 아무튼 인도는 종교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없는 종교가 없고 그럴 정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달라도 다 이제 한국 정부가 세워주는 그 방침을 대부분은 따르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러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히말라야 있는데 그거는 추운 지역이고 남쪽은 덥고 중간에도 덥고 또 아주 좀 기후가 괜찮은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모디 정리가 딱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라 전체를 봉쇄시켰어요. 봉쇄도 어떻게 시켰냐면 저녁 8시에 텔레비에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 새벽 12시부터는 기차, 버스 모든 거 다 중단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간 그 외국인 분들도 오지 못하고 인도 내에서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거를 1차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 나왔고 인도는 또 백신을 거기서 직접 만들거든요. 만들고 또 인도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다 베풀어 주는 거. 네팔이라든지 아마 스리랑카에도 갔어요. 스리랑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에다가 다 그냥 무료로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는 코로나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긴장도 풀고 막 이렇게 되고 뭐 신이 있으니까 보호해주고 누구를 기도하면 이렇게 한다 막 이 휴대폰 SNS에는 무슨 뭐 신의 이 사진을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코로나는 도망간다 오지도 않는다 이런 것도 막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문도 외우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홀리라는 축제 그 축제에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마음을 놓고 강에 가서 목욕하고 이러면서 이제 2차가 터졌는데 그때는 인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사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이제 우리 인도 델리에 교당에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다 전화하면 2차 때는 뭐 전화 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제 안 죽는 집안이 없다. 뭐 매형이 죽었다, 누나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막 계속 그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는 그 사람 죽으면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이 화장할 때 평소에는 나무나 이런 거 하면 한국 돈은 한 1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니까 그때 막 한국 돈은 한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나 또는 기타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 정부에서 이거를 빨리 와서 이제 그 해결하고 그러지도 못하는 거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2차 때 그 사망자 수를 한 30만 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되고 인도가 지금 인구가 공식으로는 1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도는 공식과 함께 꼭 있는 거는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으로 이제 인구가 14억 정도 되는데 그 14억이라는 인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종교가 다르지, 정치가 다르지, 당이 다르면요. 한국하고 인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앙에 있는 당하고 지방에 있는 당이 서로 다르면 이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이 안 되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뭐라고 해도 이 지방에서 이거를 받아주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개입이 되고 막 이런 거 되니까 2차 때 좀 엄청나게 심각한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델리에서만이라도 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돌아가신 의사들의 숫자가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더 많겠죠.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너무 감동 먹은 거 뭐냐면 그 당시에 총리님이 그 대구에 직접 내려가셔서 그 현장에서 지도하시면서 이 극복하는 그런 거를 막 몸소 보여주시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대기를 잘 안 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이래도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중앙 뭐 정부에서 누가 이렇게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은 또 거기에 또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인도가 의학적으로도 엄청 발달돼 있거든요. 의사도 많고 약도 인도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고 미국에도 공급하고 사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미국에 인도에서 만들어서 그 산소기와 약들이 있었는데 딱 보내려니까 이제 모디 정권이 그거를 못 보내게 했어요. 그때 트럼프가 엄청 협박도 하면서 뭐 당근도 주고 회치리도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결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인도가 이 코로나로 해서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인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말씀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우리 네, 우리 힘들어하시는 이강원 목사님, 미국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바이든이래, 바이든. 네.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아, 뭐 그냥 유행병 위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그는 계속 미국에 있는 하는 진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것도 때문에 답답했어요. 더 답답했어요. 같은 미국의 그때 그 정책 하나 없는 정책 했으니까 처음에는 참 못 믿었어요. Like,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주도권 없고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진짜 답답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뭐 대통령 바꿨는데 미국인들이 대부분 다 계속 과학자들이 못 믿어요. 신뢰 엄청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SMS 통해서 그 백신 대한 거짓말 엄청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늦게 백신 시작했는데 벌써 지났어요. 70%는 미국은 아직 50%만 밖에 안 됐는데 엄청 일찍 시작했는데 백신 못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 아직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문제 그 백신 하는 문제가 정치적 문제 되었어요. 그 political.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다른 믿음이 있어요. 다른 생각. 백신은 그냥 건강인데 왜 공화당, 민주당 서로 그래서 답답해요. 그런데 그래서 뭐 기회 있는데 사실은 좀 무서워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그 문제가 뭐 인도처럼 그 문제가 아니 스리랑카가 마스크 쓰는 게 그런 문제처럼 그 해결이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딴 데서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은 종교도 정치화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건강은 정치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위해서 아니고 자기 당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도 그 인도처럼 그 확진자 엄청 많아요. 그 몇 개월 전에는 그 펑수에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는 그 인주마다 그 한 번 그 3일마다 나간 그 슈퍼마켓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나간 수 있겠지만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못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는 그 베트남에서 나오는 천장 후에는 제가 boat people 그래서 나가서 보트로 나오는데 베트남에서는 국내 이주 그 도시화 때문에 지방에서 시골에서는 도시에서 온서 일하는 거. 그래서 특히 남쪽에서 호치민, 사이건 도시에서는 그 이주 사람들이 한 200명 넘어요. 200만 명. 그래서 일 없으면 그 생활비도 없고 여러 가지 없으니까 그 자기 고향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꼭 돌아갈 때는 그 boat people 대신 지금은 모토바이크 people이고 오토바이크 남편, 부인, 자녀, 가족 다 모든 거. 왜냐면 그 렌트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모토바이크 위에서는 500km, 1000km도 그렇게 나는 거여서 그래서 boat people 그때는 지금은 오토바이크 people, 모토바이크 people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갔다가 못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 정치가 조금 더 비전 있어야 어떻게 하는지 자기만 위해서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꼭 사람들이 위해서 아까 낚는 생각 대신 사람들이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그 반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네, 각국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각각의 자리에서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렇게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서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벗어나야지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갤러리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정말 화창한 가을이잖아요. 오시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네. 네, 이 화사한 가을이지만 이 배경을 해서 저희는 지금 끊임없이 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종교인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각 종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위기의 삶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 이 시기를 잘 어떻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먼저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물론 지혜는 인류 지혜도 있고 종교 지혜도 있고 제가 아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가 그분은 아주 좋았는데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그분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었는데 제가 그분은 그 법회를 했었는데 그분은 지금은 이 팬데믹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분은 더 넓은 조금 더욱 더 넓은 우리는 위해서 방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같이 나가자. 그래서 같이 나가라 그런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어떤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사실 그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법이 핵심적 가르침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 연기법이라는 거는 이제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 나와 하나라는 거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거인데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이라는 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여기 안에 갤러리 안에서도 여기 지금 어두우니까 이렇게 빛을 라이트를 다 킨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를 끄는 순간에 다 어두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 선택권은 항상 우리한테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선택권을 이제 잘 판단해서 아까 여기서 지혜라고 하니까 그 지혜롭게 하면 진짜 우리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려면 혼자는 안 되는 거고 서로 함께 같이 그런 빛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 있었던 것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한 거 그리고 못했다고 한 거 그리고 우리가 반성한 것들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런 위기를 안 온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런 위기들이 수많은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들이 나오면서 또 발전하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는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힘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어떤 지혜를 주시겠어요? 그 원불교를 33년 동안 이끌어 가신 그 우리는 정법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정법사님이 그 계승을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저기 하기 전에 당신이 그 지금까지 살고 오면서 이제 진리를 예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성인데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의 세계라고 아까 스님께서도 연기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저기 있으니까 이거 있고 그것이 다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이면서도 많은 위기를 겪고 많은 이제 이런 사태를 겪는 거는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절해가 되고, 또 지금 물질 문명은 이 극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정신의 문명은 그만큼 발달되지 못하고 또 더 점점 쇠약해지면서 우리가 이 물질이 노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과학 문명이나 물질 문명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혜롭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한국과 또는 인도와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어나면 바로 네. 그 영향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저가면 뭐 인도에 있고 뭐 요즘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그 컨테이너가 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이제 물량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겪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미국은 따로이다. 내가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정신화가 이제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됐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라는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무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물질 문명은 굉장히 정말 고도로 발달해 있는데 이런 서울대 어느 그 학과에서는 명상 수업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수는 감소되고 있는 게 이제 사실 현실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명상이나 어떤 이런 마음의 수행을 찾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잘못하고 있는 지점은 없는가 좀 반성해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원 목사님은 이 시대를 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우리는 하나, 아니 우리 한 몸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대한 생각할 때는 백신 회사들이 그 넓게 펴진 한 마음 없었나 봐요.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그 백신 뭐라고요? 그 patent 한국말로 뭐라고요? 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은 다른 나라에 주기 싫어서요. 특허. 예, 그거 계속 그냥 가져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몸이면 그럼 오른손이 바이러스 생기면 확진자 되면 왼손이 그냥 왼손만 백신 받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 연결 없는 세상은 없어요. 우리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고 싶으면 미국, 인도, 베네수엘라, 남과 북 다 같이 어떻게 건강 지키기 위해 다 같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지구적 관심, 희망의 꽃봉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연대만이 우리가 뭔가를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만들 수 있고 또 희망의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기를 지나서 이제 희망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 토크마당을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갤러리에 오신 분들이 이런 여러 작품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게 희망의 에너지를 느끼고 가신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희망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고 종교가 또 해야 되는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가치를 주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문화예술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 시대에 이런 좀 어렵고 지금 불안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희망을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벗어날 거다, 어떻게 벗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다 각 종교에서 말씀도 다 연결돼 있고 또 하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심이라는 거, 자애심이 우리의 앞으로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애라는 거가 사실 지금 정신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그 정신적인 힘든 점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물질화되면서 아까 우리 계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나라는 그 외로움이 나한테 있는 외로움이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자애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한테도 자애를 좀 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조금 더 나를 좀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그런 어떤 나를 위해서 좀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자애이고 자비심이고 그래서 나와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그래야 우리가 환경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백신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위한 백신도 나올 거고 그리고 정치 분들도 자기 당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좀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자애를 부족해서 우리가 이만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 이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나를 이제 바쁘다고 막 하고 있었잖아. 근데 요새 시간이 많으니까 나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혼자서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남한테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힘든 점을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느끼면 그것을 남한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것을 남도 싫어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명상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애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런 말을 자꾸 해주고 남한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한테 그 말을 계속 그렇게 이제 진심으로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좋은 희망을 갖고 앞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의심 감사드리고요. 교무님, 우리가 희망의 꽃봉오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시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타고르 시인, 라빈드라나th 타고르라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시 한 장 써달라고 하니까 아침 조용의 나라라고 한국을 이렇게 해서 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용하다는 거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넓고 이제 여유롭고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불교가 지금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원불교를 장시한 대종사님께서 희망에 대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에 대한.
엄청 본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희망이 없으면 몸은 있어도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받아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부님께서 아까 위기 속에서는 위험한 것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런 안 된 부분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팍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무님 저 얼굴에요 막 주름이 이렇게 깊이 있어서 그 보기 싫다고 하는데 막 자존심도 안 생기고 이랬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별로 저기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항상 뵈니까 이분을 보니까 그냥 눈에 싹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주름이 있는 거기에만 신경 쓰세요? 지금 얼굴도 잘 생겼고 몸도 좋은데 건강한 몸과 얼굴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제 주름만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에다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모든 거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우리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희망은 어젯밤에 우리가 그 새로운 그 소식 들었는데 우리 그 서울대교구 교구장 지금은 주기경 염수정 주기경인데 안드레아 우리가 지금은 새로운 교구장도 있습니다. 그 정순택 베드로 저도 베드로 바로 뒤에 서 있는 베드로 저기 성 베드로였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직접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희망에서 부활될 수 있는 거. 베드로는 꼭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열정도 있고 꼭 믿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거절해도 나서 그 다음에는 일어나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자. 팬데믹 죽음에서는 같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희망 없는 사람도 있고 희망 있는 사람은 서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희망 항상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 하느님이나 그 자비 항상 있어요. 어떤 데는 막가 있으니까 물처럼 막가 있어서 어떻게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려고 일어나자. 그 다음에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희망 있습니다. 자, 컬트 목사님,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유행병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그리고 우리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대해요. 세상하고 하나님 인종 차별에 대한 더 위대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보다 하나님하고 세상 우리 공동체 더 위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들한테 숨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 숨은 하나님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믿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그 헤브라이어 그 루ach 성보다 그 숨. 어떤 친구가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좀 더 정확한 한국말이에요. 그 우리 모두들 기 있으니까 그 숨 있으니까 그 루어 있으니까 우리 희망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 같이 그 숨을 지키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숨을 전달할 수 있으면 우리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이 숨, 기운, 희망 이 얘기를 쫙 들으니까 이게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나만 죽진 않겠구나, 막 이런 어떤 연결된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 저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만나셨잖아요. 어떤 이런 대화가 어땠는지 짧게 느낌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국 노래 중에서는 아주 좋은 노래는 만남이라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러면 후회하지 마. 우리가 그는 만남이라는 것은 만나서 그래서 반갑게 하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이름도 턱턱턱 마당 그 만남은 턱턱턱는 얘기하는 거 대신은 턱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행동 수행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그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중요해요. 그 액션은 그렇게 하는지 그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만남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 지속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각 종교에서 이제 지금 수행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 이광원 목사님, 담마기티스님 그리고 원고삼 신부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옷깃이 지나가도 인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옷깃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나누고 또 각 나라에 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는 기도 그런 종교에서 하는 인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각 종교에서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오늘 많이 배우게 됐고요. 또 우리 서범규 목사님께서 진행도 잘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서 애쓰고 계신 스태프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지금 목사님, 스님, 이제 신부님이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느낌 나눠주세요. 네,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도 이제 종교 사회잖아요. 그 종교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 때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일 때도 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이제 노고와 그런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셨던 우리 중교자분들 이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도 나의 아버지와 친척이와 아들이 되지 않는 분들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또 한쪽으로 보면 가족이고 그래서 가족은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헤어지지만 또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얼마나 다른 사람 만나기는 얼마나 보고 싶어서 얼마나
없어서 생각 바로 딱 나와서 다시 뭐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으니까 새로운 의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도 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엄청 좋은 기회. 위기 있는데 이 기회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줌에서 아니면 화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뭐 언젠가 그 얼굴 보고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탕 같이 먹는 거.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일을 좀 만들면서 이분들을 모시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낯선 조합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마음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따뜻함으로 또 새로운 어떤 그 힘을 얻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겠다라는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낯선 조합의 이야기 모임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중에 다양하게 일어나서 그런 새로운 기운들이 모여서 이 시기가 오히려 창조의 시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회 에큐메니컬 문화예술제 톡톡톡 토크마당 종교인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